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직검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 변경희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자현미경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기억하세요? 어떤 거 했는지? 다 까먹으셨어요? 아, 저는 뭐 늘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안 배웠습니다 했었던 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봤다. 네. 화학적인 방법도 방법? 보고, 그 다음에 효소 방법에서 이제 갈색 반응 보고, 그 다음에 형광으로 보기도 했죠. 네. 그래서 형광 현미경이 콤포칼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야, 그렇죠. 그 형광보다는 네. 콤포칼이 더 좋습니다. 좋다. 선명하죠. 선명하죠. 그리고 요 이제 콤포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D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라이브 셀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롱텀하게 라이브 셀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뭐 델타 비전이라고 하는 장비들을 봤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이라든지 면역 염색으로 디텍하는 항체를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주로 이러한 것들은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도 그간은 그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새 나와 있는 렌즈 중에는 이제 저반 렌즈가 10배짜리를 쓰고 대물 렌즈가 뭐 2.5배, 4배 또는 10배, 20배, 40배, 100배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반 렌즈가 10배, 대물 렌즈가 100배 이러면은 한 1000배 정도까지 확대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러한 현미경으로는 세포 소기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은 주로 이제 나노미터 단위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구조 양상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면 항체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멜라노좀의 스테이지라든지 막 이러한 것들의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자현미경을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템 같은 경우에는 투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보기에 적당한 거고, 셈이라고 하는 거는 겉표면을 이렇게 디텍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셈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논문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바이올로지 논문에 사용되는 거는 템이죠. 근데 원장님도 아마 뭐 사용하시지 않나요? 폴리머 사용하잖아요. 네네. 저희 뭐 예를 들면은 PLLA, 네. PDLA와 같이 이제 더미스나 이런 쪽에 넣는 폴리머 네. 중합체들을 많이 쓰죠. 최근에는. 그렇죠. 그러한 애들은 세포를 투과를 시킬까요? 겉표면을 읽어내야 될까요? 겉표면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겉표면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템을 찍어야 될까요? 셈을 찍어야 될까요? 셈을 찍는 게. 셈을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고체라든지 물질을 찍을 때는 셈을 찍게 되고, 바이올로직한 어떤 조직극이나 세포를 본다 이러면은 템을 찍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00배에서 100만 배까지 확대가 될 정도로 이제 되게 세포 미세구조를 관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러한 미세구조, 세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있는 기관들이 의대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덩치가 커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자현미경의 이제 템 네. 이제 아까 콤프칼보다도 훨씬 크죠. 큰 것도 큰 건데 키가 크네요. 네, 키가 크죠. 이게 진공이 걸려져 있어야지 돼서 진공관이거든요. 그래서 진공이 걸려야 되니까 상당히 위아래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얘는 이렇게 흑백 이미지로 볼 수 있고, 저희가 원장님하고 같이 논문을 냈었던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눈물 나오는 거잖아요. 눈물 나는 이미지입니다, 이거. 이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정말. 파티해야지 네. 이랬는데 아직도 파티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들이 계속 밀려가지고. 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요거를 하고서는 이제 고주파를 인가를 한 다음에 멜라노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멜라노제네시스를 보면 멜라노좀 스테이지가 네. 1, 2, 3, 4가 있고 4로 가면 머처한 멜라노좀이니까 이게 있던 멜라노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처한 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멜라노제네시스의 스테이지를 멈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면역 염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스테이지도 똑같은 멜라노좀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노좀 마커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테이지 마커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템을 찍어야지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저희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좀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인머처 멜라노즘이 있고 머처 멜라노즘이 있는데 스테이지가 1, 2, 3, 4로 가면서 4가 되면 이제 머처 멜라노즘이 되는 거죠, 교수님. 네. 그런데 4로 가면 이제 진한 덴스한 멜라노즘이 되는데. 그러고 이제 케라티노사이트로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 검게 활동을 보이는 하는. 네네.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알파 MSH를 트리팅해가지고 계속 트리팅하면서 RF를 준 다음에 시간별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RF를 주고 그 다음에 10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순으로 봤더니 RF를 주고 났더니 까맸던 멜라노즘이 흐리멍덩한 그 임머처 폼의 멜라노즘으로 역행하고 사라지는 걸 확인했다, 이런 네. 내용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보여줄 때 일단은 저배율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고 저배율 안에 이렇게 보시면 논문마다 이렇게 박스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확대.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아래쪽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확대가 된 건지는 이 옆에 스케일 바. 있는 거를 스케일 바라고 하는데 이제 막대자죠. 그래서 이 막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전드에 쓰여져 있거든요. 몇 이게 배다. 이제 몇 마이크로미터다, 몇 나노미터다 이러면 어느 정도 길이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논문에서 확인을 하실 때는 이게 확대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사이즈가 어떤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스케일 바가 어떤지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좀 친절한 이제 오서들은 화살표를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시그널이 요러한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화살표가 없으면 저는 안 봅니다. 네. 그리고 더 친절한 이제 오서들은 이거를 인텐시티를 재서 그래프로 보여주죠. 그래, 그래서 정 이미지 해석이 어려우면 그래프만이라도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스테이지 2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냥 5릴 있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커멓잖아요. 다 채워져서.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사실은 조직 분석을 안 하면 보기 힘든 이미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는 확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는 거, 약간은 고배율로 봐야 되는 거면 그러한 이미지일수록 앞쪽에 해야 되는 전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템 이미지를 찍기 위해서는 조직을 저희가 이렇게 섹션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앞쪽에 저희가 뭐 H&E 염색이라든지 형광 염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주로 한 3에서 한 이제 10마이크로미터로 섹션을 해요.
조직을 이렇게 섹션을 하는데 이러한 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섹션을 하면 상당히 잘 안 보여져요. 포커싱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노미터 단위로 수백 나노미터 단위로 이렇게 섹션을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하는 되게 얇게 슬라이싱 해야지 되니까 이거를 블럭을 제작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되게 작은 거 가지고 섹션을 하는 작업이 돼서 되게 정교화 작업이 되죠. 그래야지 요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연구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샘플을 보내주면 의뢰하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안에서 다 해주시고 촬영할 때만 가서 같이 촬영해도 되고 근데 원하는 이미지는 여기다라고 해도 되고 거기에서 촬영을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아까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슬라이싱을 해야 템 이미지를 네.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직 중에 나노로 슬라이싱 할 수 없는 그런 조직들이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다 그건 무조건 다 자를 무조건 할 수 수 있나요? 있어요. 아, 파라핀 블록 해갖고 자르는 건가요? 아니요, 얘는 이제 특수 블럭인데 갑자기 까먹었다. 뭐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자막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라핀 블록은 아닌데 나노미터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는군요. 네.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얇게 슬라이싱한 다음에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일렉트론이니까 전자를 때려가지고 그림자를 보는 네, 거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이걸 투과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이 조직이 두꺼우면 투과가 안 돼서 네, 그런 네,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콤프칼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습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의뢰를 하는 게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 네, 거죠. 전문가가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